네, 금주 한 뉴스를 정리하는 시사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분석가 조현정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최대 이슈가 이제 9.19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추석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번 지난주를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모로 파격적이었죠. 예.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백두산에 오르고 서울 답방을 약속하고 또 사열시에 우리 대통령에게 각하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라는 말을 직접 꺼낸 점이 가장 고무적인 일일 텐데요. 이번 회담을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봤고 또 어떤 장면들을 꼽는지 만나봤습니다. 예정에 없던 백두산을 이제 남북 정상내외가 함께 방문을 해서 올라가서 있는 사진들을 봤어요. 근데 그 사진조차 되게 좀 멋있더라고요. 뭔가 북한과 남한의 그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백두산에서의 장면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뜻깊고 그 합수 행사를 했던 거, 그러니까 한라산 물하고 천지물과 이제 합수 행사를 했던 게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되게 누추하게 대접해서 죄송하다고 했던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겸손하게 말을 하는 걸 처음 접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났어요. 옛날이랑 대접이 좀 다르니까 이제 전에 위원장들이랑은 대접이 좀 다른 거 보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백두산에서 생수통 가지고 물 떴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자신은 이제 중국에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와서 우리가 같이 와서 한다는 게 진짜 인상 깊었어요. 어떻게든 중국이 아니라 이제 우리 민족으로 해서 온다는 거 하니까 되게 뭔가 뜻깊었던 말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놀랐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네, 뭐 공항 맞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능라도 경기장 연설 그 카드 섹션이나 뭐 공연 보셨죠? 그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여러모로 북한이 많이 신경 쓰고 최고로 대접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예. 이런 북한의 우호적 태도가 국내 민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국민 71.6%가 잘했다고 응답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역시 회담 불과 한 주 전과 비교했을 때 11%포인트나 올랐습니다. 61%까지 예. 올라섰고요.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이번 회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만족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그 비핵화 돌파구가 찾아질 수 있는지 그게 이제 관건이었잖아요. 네, 그동안 그 판문점 선언 이후에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던 상황에 드라이브를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핵무기 폐기를 약속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가 깊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이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의문이 나오고 있고 우파 진영 일각에서는 화전 양명 전술, 그러니까 뒤에서의 핵 개발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또 제기하고도 있습니다.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게 전제되지 않은 채 평화협정만 가속시켰다가는 한미동맹을 흔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평양 공동선언에서 북한이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이것이 CVID와 같다고 우리 정부가 언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비핵화 의지가 천명된 게 아닌가 평가됩니다. 예, 그 남북 간의 경제 교류 협력은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하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먼저 오래전부터 논의해왔던 철도 연결에 대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약속을 했죠. 곧 사전조사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북 제재가 풀려야 뭐든 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국제사회 대북 제재 국면이 뭐 여전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이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업 총수들도 평양을 방문했지만 아무도 공식적인 코멘트는 내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때문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향후에 앞으로 있을 대북 제재 해제를 염두하고 미래 구상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북 제재가 완전히 풀려야 이 경제 교류가 가능하다는 인식은 모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미국은 지금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번에 미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꼭 제재가 실시돼야 한다.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협력과 달리 인도적 현안은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한국 전쟁 때 그 사망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여기에도 당연히 장비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재가 면제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산가족 문제나 사회문화 교류는 당연하고 또 철도, 도로와 같은 이런 사회 기반 시설도 비영리적으로 간다면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대북제재결의 2375호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비상업적인 공공기반 시설에 대한 제재 면제 조항 쪽으로 좀 접근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여러 투el구로 다양하게 접근하면서 철도도 예를 들어서 남측 공사 먼저 들어가고 북측은 설계도 교환을 하면서 제재 완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좀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해외 반응은 어떤가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회담 끝나자마자 트위터를 통해서 의견을 표했죠. 아주 좋다, 베리굿 이렇게 표현을 했고 연일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으로부터 훌륭한 편지를 받았다.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다 이렇게도 밝혔고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방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물론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분명히 했지만 꽤나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미국의 움직임이 드러나게 된 건 이번에 정상회담 시에 그 김 위원장이 이런 연설을 했죠. 세계는 오랫동안 짓눌리고 갈라져서 고통을 겪어온 우리 민족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자기의 앞날을 당겨오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요. 이전까지는 사실 그 육자회담이니 사자회담이니 주변 열강들 속에서 그렇죠. 남북 관계가 논의돼 왔다면 근본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민족 자주, 민족 자결의 원칙이 천명된 겁니다. 이제 평화 국면 이후에 개방, 경제 협력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 나라들이 또 개입을 원하는 거는 뻔한 일인데요. 폼페이오의 북미 회담 추진 언급은 미국이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다른 국가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계속 지켜나가고 싶다는 의지가 아닐지 해석됩니다. 예. 주변국들, 그러니까 뭐 중국, 일본 얘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예, 일단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연이틀 환영 의사를 표명하면서 성과를 기대했고요. 반면에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전체적으로 좀 재팬 패싱을 지금 좀 우려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일본 정부는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한미 등과 일본이 긴밀히 공조할 것이며 한국, 일본 정부 간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어필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사설에서 한반도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 먼저 종전선언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북한 정상이 다시 회담을 열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일본 현안은 제쳐놓을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 이렇게 나타냈고요. 중국은 경상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환영 지지의 뜻을 밝혔고 또 러시아 역시 남북대화 구축과 진전을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화답 행보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이번 회담에서 모두를 놀라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이것도 사실 예측 밖인데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약속이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다들 이게 정말 가능할 것인가에 예. 대한 걱정을 좀 많이를 하고 계신데요. 일단 경호나 대치 문제가 가장 크겠죠. 예. 북한은 통제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가도 신변 경호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긴 했지만 서울과는 좀 너무 다르잖아요. 평양은. 서울은 뭐 평소에 주말만 돼도 각종 정치적 집회가 열리고 있고 예. 당장 지난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때 방남했던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은 시위대에 막혀서 통일대교를 못 건넜습니다. 예. 우회로를 택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에도 세종대로에 차벽이 설치됐고요. 또 그리고 이런 안전 문제뿐만이 아니라 북한에서 우리한테 해줄 만큼의 그런 뭐 국가 원수로 대접하고 대우를 했을 때 그렇죠. 반대 진영의 시위는 매우 격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평양에서처럼 이제 대규모 대중연설이나 도심 카프레이드는 이게 사실 좀 무리가 있겠어요. 그렇죠. 시민들의 이동이 일단 평양과는 달리 서울은 매우 자유롭고 또 표현이나 정치적 지지 의사도 자유롭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로 평양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시죠. 대찬성입니다. 우려할 게 뭐 있어요? 와야지 자꾸. 그래서 풀 게 있으면 풀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오해도 풀리는 거고 오해가 있다면 그러면서 자꾸 왕래가 있어야지 동서독 그 통일 과정을 보더라도 우선 왕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정상끼리라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일반 국민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이해하고 이해 폭이 깊어지고 그럼 언젠가는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통일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많이 환영해 줄 것 같기는 하지만 보수단체에서 또 반대하시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표현의 자유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충돌이 나거나 하지 않은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했으니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도 오셔서 서울의 발전된 모습도 보시고 또 한라산을 가셔서 풍치와 남쪽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가시면 서로 발전된 모습과 자연이 어우러져서 빠른 통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나는 걱정스러워요. 왜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없는 사람 지금 더 못 살게 돼 있어요. 저는 반갑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무슨 짓을 하는지 누가 알아요? 그거 믿을 수 없잖아요. 허우대 좋게 저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거 상담하면서 그걸 한대도 난 믿을 수가 없어. 예. 어쨌든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에는 그만큼 정말 놀라움도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예. 그리고 파격이었고 전부 다 지금 예측 못하셨던 일들이니까. 정말 다. 또 뭐 의견도 극명히 갈리고 있고 우려의 목소리도 큰데요. 김정은 위원장도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원 의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태극기 부대를 직접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북한에서도 답방 반대론이 있었다고요? 네, 북한 관계자들이 만류를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겠다. 태극기 부대 반대하는 것쯤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미 보수단체 반대를 인지하고 있고 이걸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뉴욕으로 출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김 위원장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25일에는 한미정상회담, 27일에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방미는 평양회담만큼이나 매우 중요한데요. 이제 북한이 요구한 상응 조치에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응할지가 관건입니다. 예. 여러 가지 정말 이번 주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컸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